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배움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포스팅을 한번 해볼 텐데요. 블로그를 개설한 지 오늘이 3일째, 3일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포스팅은 첫 포스팅, 블로그 마케팅 온라인 영상 제작 중 개인의 일상이죠. 그 다음 쓴 것이 통영부동산 지도섬 임장을 다녀왔어요. 일상이긴 하나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살짝 보여준 포스팅입니다. 자, 오늘은 주제를 좀 달리해서 부동산 관련 법규에 대해서 조금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블로그에 자신의 어떤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지금 입장인데요. 그 카테고리를 보시게 되면 그 일상도 쓸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상식도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만들었죠. 나중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매물 정보를 기본적으로 한두 개씩 올려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블로그를 개설한 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상이나 부동산 상식 혹은 정보성 글을 포스팅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상에는 나의 생각과 느낌을 좀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포스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정보성도 기입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 이 부동산 상식을 통해서 나는 이 업계에 그래도 법규라든지 어떤 뭐 이런 부분을 좀 잘 알고 있는 전문가다라는 느낌을 그런 컨셉을 줄 수 있도록 부동산 법규에 대해서도 한 번씩 언급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세 번째 시간에는 부동산 관련 법규에 대해서 포스팅을 할 건데요. 우선은 지난 시간에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포스팅을 했을 때 내 블로그의 제목을 복사해서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검색창에 붙여넣기를 했을 때는 검색을 했을 때 뜨지를 않았을 거예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첫 포스팅을 한 지 만 3일이 지나야 내 글이 정확도, 관련도에 노출이 됩니다. 전체 제목을 드래그해서 올렸을 때요. 자, 한번 볼게요. 지금은 블로그 영역에서 내게 보이죠? 이전에는 그 첫 포스팅을 하고 검색을 했을 때는 아마 관련도 순에 안 나오고 최신 순에 검색을 했을 때 나왔을 거예요. 그거 기억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블로그는 첫 포스팅 이후 만 3일이 지나야 내 글이 정확도에 노출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포스팅 이후 만 3일이 지나신 분은 3일 전에 글을 제목 그대로 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뜰 겁니다. 안 뜬다고 하면 내 블로그에 문제가 생겼거나 어떤 IP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3일이 지난 뒤에 내 블로그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블로그 포스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단축을 위해서 제가 그 부동산 법규 같은 경우는 블로그든 관련 서적이든 어떤 그 글들을 보고 나도 자신도 공부를 하면서 자신이 알게 된 어떤 정보성 글 그런 것들을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책을 스캔을 한 거거든요. 책을 그대로 스캔을 한 건데 이 내용 그대로 작성을 하시면 안 되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이 이미 쓴 블로그라든지 책의 내용은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이미 포스팅을 했기 때문에 내가 후발주자로 똑같이 그대로 포스팅을 하게 되면 나는 그 블로그의 내용을 그대로 보고 베껴서 쓴 블로거다라고 네이버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네이버는 하루에도 수십만 건의 포스팅이 업로딩이 됩니다. 그 포스팅 중에서 누군가가 무언가를 검색을 했을 때 가장 신뢰도가 있고 가장 독창성이 있는 블로그를 보여줄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미 작성을 해놓은
포스팅이 있다면 그 뒤에 다른 사람이 똑같이 그 내용을 그대로 썼다라고 하면 뒤에 쓴 그 블로그는 검색 노출이 되질 않습니다. 즉 뒤에 쓴 사람은 이미 먼저 쓴 문서가 있기 때문에 그 글을 보고 베꼈었다. 즉 뒤에 쓴 블로그는 독창성이 없는 베껴 쓰는 좋지 않은 블로그다라고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책이든 관련 서적이든 블로그든 검색을 하시게 되면 관련 법규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면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 약간씩 수정을 해서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법규라는 것은 사실 누가 쓰더라도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 내용이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약간씩 수정을 해서 문맥을 벗어나지 않도록 나만의 글로 전환할 수 있는 요령을 키우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등록 전환이라는 것을 좀 설명을 하는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등록 전환이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규들을 많이 보는데요. 등록 전환이라는 것은 임야대장, 임야도를 지적도, 그러니까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적는 거. 옮겨서 등록하는 지적공부사항의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뭐 민원실에 지적창구에 신청하면 전환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등록 전환이 신청주의, 즉 지주가 신청을 하셔야 된다. 주인이 신청을 해야 임야도에 있는 거를 지적도로 옮겨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제가 이 글을 보고 제가 간단하게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내용을 조금 압축을 하고 조금 독자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제가 간단하게 좀 추려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제목은 통영 임야 거래 시 꼭 알아야 할 등록 전환이라고 제가 제목을 했고요. 이렇게 한 것은 통영 임야를 누군가가 검색을 했을 때 내 포스팅이 주위에 뜰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제목을 살짝 통영 임야라고 넣어봤습니다. 상업성이 배제된 글이지만 누군가가 검색을 했을 때 보여질 수 있도록 제목을 그냥 임야 거래 시 꼭 알아야 할 등록 전환 해도 되는데 제가 이 지역에서 임야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통영 임야 거래 시 이렇게 제가 제목을 만들었고요. 자, 이 내용들은 뭐 일상적으로 바로 뭐 등록 전환이 무엇인가 뭐 이렇게 시작되는 것보다 일상을 조금 가미해서 조금 자연스럽게 글을 썼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볍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오늘 있었던 일 가볍게, 날씨 얘기도 좋고요. 오늘 뭘 먹었는데 뭐 이런 것도 좋고요. 자기 기분을 간단하게 써도 좋고요. 이렇게 실제 저는 어젯밤에 모기 때문에 잠을 많이 못 잤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간단하게 썼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부동산 상식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통영 임야 거래 시 알아두면 유용할 등록 전환이라는 것인데요. 부터 해서 등록 전환은 잠시만요. 자, 등록 전환은 뭐 이런 이 내용을 그대로 임야대장이나 임야도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임야들 토지대장, 지적도 등에 옮기는 공부정리 행위로 토지주는 시군구 지적청약담대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말이 거의 비슷해요. 말이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제가 압축해서 수정을 해서 독자들이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약간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 중간의 내용은 뭐 예시라서 그냥 제가 뺐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등록 전환이 신청주의, 즉 신청자가 신청을 해야 받아들여진다는 얘기. 그리고 등록 전환을 하게 되면 공부상 면적에 변동이 생긴다. 그것도 99% 면적이 감소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돼 있죠. 자, 이 내용 그다음에 경계가 상세해지면서 면적의 감소가 생긴다. 굵기가 이제 달라서 가늘어지는 선굵기 때문에
면적의 감소가 발생한다라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철저하게 신청주의인데 이유는 임야도와 지적도는 축척이 달라서 여기도 그 내용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썼지만 축척이 달라서 임야도를 지적도로 옮기게 되면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99% 면적이 감소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 얘기예요. 감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유는 이 밑에 있는 거예요. 지도를 그릴 때 뭐 소축척에서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유는 소축척에서 대축척으로 옮기게 되면 실제 그리는 선 굵기가 약 5배 정도 12cm, 60cm죠. 가늘어지기에 경계가 섬세하게 되면서 면적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줄여서 쓴 겁니다. 즉 우리가 독후감을 쓰든지 아니면 어떤 자기의 글을 쓸 때 누군가가 써놨던 이야기들이나 내용들을 우리가 알기 쉽게 편집을 하는 경우가 있죠. 실제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이렇게 딱딱한 글을 약간은 부드럽고 자신의 이야기가 자신의 어떤 스타일이 가미된 글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쓰면서 자기도 배우게 되고요. 예. 그리고 조금 더 제가 정리를 한 거죠. 좀 어려울까봐. 다시 말해서 축적을 옮기면 고스란히 공부상의 면적에 대해 손실을 발생하기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가급적 지주의 신청에 의해서만 등록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게 면적이 감소하기 때문에 등록 전환이 지주의 신청을 했을 때 변경이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한 겁니다. 자, 사례는 읽어보시면 이 똑같은 얘기를 제가 약간 줄여놓은 거예요. 보시면 분할 측량 매도자한테 사서 그 산지 전용 허가 득한 후에 필지 분할하기 위해서 분할 측량 신청했는데 지자체에서는 등록 전환 측량을 먼저 신청해야 한다더라. 그래서 등록 전환 측량 신청을 하고 성과도를 받아보니까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면적이 엄청 줄어 있더라. 그래서 눈 뜨고 몇 천만 원을 사기 맞은 바보가 된 기분. 이런 사례를 지금 책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이제 이런 분쟁에 예를 들자면 정리한 거예요. 임야 매수자가 매수를 한 후 개발을 위해 분할 증량 신청을 하였으나 먼저 신청해야 가능하게 되는데 등록 전환 후 성과도에 따른 면적이 상당히 줄어드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 이걸 좀 이렇게 저희가 줄여서 제가 설명을 해놓고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자,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이거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등록 전환이 되지 않은 집원 앞에 매수자뿐만이 아니라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알아야 될 내용이죠. 등록 전환이 되지 않은 집원 앞에 산자가 붙어있는 임야, 산자가 붙어있는 임야들이 많죠. 조금 이렇게 비도심권의 큰 임야들은 매수할 때는 요즘 등록 전환 측량 며칠이면 성과도를 받아볼 수 있으니 등록 전환을 한 후에 매수자는 그러니까 매도인의 등록 전환을 한 후에 매수자는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럴 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서에 매수자가 매수 후 등록 전환을 했을 때 변동되는 면적 증가 부즉 면적이 등록 전환을 함으로 인해서 면적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매도자가 계산을 해줘야 된다. 그런 조항을 삽입해 두면 상호간의 어떤 이런 문제를 방지를 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제가 이걸 정리해 놓은 게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거의 동일한데요. 자기 스타일에 맞게끔 자기가 흡수를 해서 다시 재생산을 하는 거죠.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이렇게 포스팅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매수하는 입장에서 곤란을 겪지 않으려면 등록 전환이 되지 않은 집원 앞에 이렇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조금 더 딱딱하지 않게 제 스타일대로 제 머릿속에 나오는 대로 정리를 해서 이제 글을 썼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포스팅은 누군가가 써놓은 글을 재편집, 내 걸로 흡수를 해서 편집을 해서 내놓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책도 마찬가지겠죠.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글 내용이 너무 좀 유사하다라고 하시면
어떤 책자를 발췌해 왔을 때는 뭐 어떤 책자를 참고했다라는 내용을 맨 마지막에 기재하셔도 좋고요. 자, 이렇게 포스팅을 작성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지는 모르겠네요. 자, 이 내용을 제가 그대로 좀 타이핑을 해서 올려도 되는데 메모장에 쓴 글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미리 써놓은 것을 자, 잠시만요. 자, 제가 이거 여기다가 글을 쓸 텐데 글쓰기로 클릭을 하고 자, 다시 할게요. 자, 내 블로그에 들어가서 지금 글을 쓸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에디터 3.0을 클릭을 해서 지금 이 상태로 놓여진 상태가 시간을 조금 지체를 해주셔야 돼요. 메모장에 썼던 경우는 그 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자, 이 글을 쓰는 데는 타이핑을 친다면 시간이 좀 소요가 되겠죠. 그렇죠? 그 시간 동안 이 페이지가 그대로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서 그대로 발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몇 초 걸리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저는 이제 메모장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먼저 글을 편집해서 좀 이렇게 제가 미리 작성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직접 쓰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그대로 타이핑을 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메모장에 먼저 내가 정리해 놓은 글이 있다면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되 바로 발행을 하지 말고 약 한 10분 정도 1, 20분 소요를 하시고 발행글을 눌러 주시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바로 글을 복사 붙여넣기해서 바로 발행을 해버리면 네이버에 보시 얘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직접 타이핑을 쳐서 올린 게 아닌 어떠한 다른 방법, 좋지 못한 부정한 방법 혹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글을 썼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글을 이제 썼으니까 이미지를 넣어 주셔야 되겠죠. 이미지는 자, 조금 구분이 돼야 되는데 복사 붙여넣기 하니까 구분이 안 됐네요. 자, 잠시만요. 제가 좀 구분을 할게요. 제가 사진을 오늘은 5장을 올릴 건데 적당한 문맥에 맞게 좀 구분을 할게요. 자, 뭐 이 정도로 제가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에 제가 이미지를 좀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미지는 내가 어디를 실제 가서 사진을 찍었거나 혹은 어떤 뭐 먹을 걸 먹으면서 사진을 찍은 게 아니고서는 이런 법률을 다루는 내용을 할 때 작성할 때는 마땅한 사진을 좀 올리기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픽사베이, 제가 이전 시간에 설명을 드린 픽사베이에서 지금은 임야 거래나 어떤 등록 전환 부분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이미지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오시는데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픽사베이에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다운을 받으시지 마시고요. 그것은 누군가가 이미 많이 썼던 이미지고 그리고 내가 직접 찍은 벡터 값이 다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에 모니터 보이시죠? 모니터로 실질적으로 픽사베이로 컴퓨터에서 찾고 그 이미지가 나오면 그 이미지를 휴대폰으로 저는 찍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다운받는 것보다는 화질이 조금 떨어지겠지만 참고로 볼 수 있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개의치가 않고요. 다만 네이버에서 직접 찍은 이미지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블로그가 가장 우량하게 잘 육성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 화면을 그대로 스마트폰으로 찍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미지를 지금 만들어서 올릴 거고요. 그 사진을 제가 곳곳에 좀 포진을 시켜 볼게요. 자, 이것들이 제가 직접 픽사베이에 있는 이미지를 검색을 해서 산 법률, 뭐 중개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서 제 나름대로 화면 위에 스마트폰을 그대로 찍은 겁니다. 이걸 그대로 제가 올려볼게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내용을 쓸지를 머릿속에 그리고 그것을 그 픽사베이는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써도 개인적으로 활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5장을 올렸습니다. 타이핑도 한 6, 700자 정도 아마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해서 제가 부스팅을 완료를 했고요. 제목을 넣어야 되겠죠. 제목은 아까 설명드린 이거랑 똑같이 쓰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타이틀에다가 배경 이미지를 넣으시려면 하나 넣으셔도 됩니다. 반복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 이걸 한번 넣어 볼게요. 배경에 이렇게 하나 넣어줬고요. 넣어도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포스팅이 완료가 됐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발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시콜콜이 아니라 카테고리에 맞게 부동산 상식. 지금은 부동산 상식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죠. 다른 것들은 건드리지 않으셔도 되고 댓글 허용, 공감 허용 둘 다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발행하기 눌렀습니다. 자, 이렇게 부스팅이 완료가 됐고요. 네. 이렇게 관련 법규나 상식이나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할 때는 다른 블로거 혹은 관련 서적 또 참고 자료들이 있으면 그걸 보고 쓰시되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재편집을 해서 독자들이 좀 이렇게 편하게 읽을 수 있게끔 편집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사도는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전체 글이 약 70%를 넘지 않는 수준이면 유사도에 빠지지 않는다. 즉 이전에 누군가가 블로그든 카페든 네이버에 그 글을 발행했더라도 내가 약간의 그 글을 변형을 시켜서 다시 재발행을 했을 때 유사도가 70%를 넘지 않는다면 유사문서로 빠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